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안 하시다 보니까 회계 쪽에서는 이쪽 전표 열심히 넣고 계시고 사업 담당자분은 엑셀 갖고 이거 다 정리 다시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눔샘에서는 전체 작업들이 많이 쉬워질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교육이 조금 특이하죠. 제가 나눔샘 안에서 이렇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 기능을 활용 못하는 경우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도 실무자들은 그거를 엑셀로 다시 이중, 삼중으로 작업하는 걸 보다가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은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드리고 교육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용하시면서 나오는 각 메뉴마다 단순한 메뉴의 설명이 아니라 조금 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 위주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의 주제는 목적별 관리라고 하는 설명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드리면서 회계 단위와 프로젝트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는데 회계 단위는 펀드라는 개념에서 F라고 좀 약칭으로 활용을 좀 하고 프로젝트는 P라고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목적별로 구분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의 용돈 경우는 별도로 구분 관리의 필요성 크게 안 느끼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대부분 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단체가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나는 국가 쪽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을 때, 보조금 받을 때는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죠. 첫 번째는, 받았던 보조금은 계좌를 완전히 구분해서 관리해라. 그리고 1년 이내에 다 사용해야 되고,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받은 금액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특정 목적의 공모 사업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모금회가 주로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모금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돈을 주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돈을 다 쓰고 나중에 사용한 대로 보고서를 또 별도로 제출해야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 목적의 공모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어떤 기업하고 약정 협약을 해서 특정한 용도로 기업이 우리에게 사용해 달라고 자금을 주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그 조직에 받았던 금액만큼 어떻게 썼다는 얘기들을 보고해 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 현재 외부적인 요건인데 그 요건은 자원 제공, 자금을 우리한테 제공해 준 사람이 요구하기 때문에 준 사람의 용도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필요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부 조건은 이것은 이제 위에 거는 누군가가 특정한 자원이 있을 때의 얘기인데 밑에의 경우는 이것은 생한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익법인 여러분들이 기부단체로 지정받았고 또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만 되게 되죠.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공익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신고할 때는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사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자, 위의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요구 때문에 했던 것들이라면 내부적으로 좀 더 우리 사업을 잘 관리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한 기금,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 하겠다 해서 어떤 기금을 따로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목적에서 구분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는 사업 단위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얼마가 투입됐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결국 후원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전체 가용 자원이 비중이 어느 사업에 많이 투입됐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사업 결과는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정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 관리의 필요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가 때문에 오늘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조금 이론적인 개념이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정립이 좀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 단체가 이 기금 회계, 프로젝트 회계 단위 개념을 잘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나눔생을 처음 기획해서 만들었던 것이 2005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계 단위가 막 얘기되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니까 단체들이, 우리 이제 이러면은 모든 사업들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딱 한 단체를 갔더니만 회계 단위가 30개를 만드셨어요. 회계 단위가 30개가 되니까 그 회계 단위마다 관리하는 손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회계 단위로 관리해야 되고 어떤 걸 프로젝트로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구분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보면은 그냥 많이 가면은 물론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낭비도 상당히 많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회계 단위로 가고 어떤 걸 프로젝트로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하려면 이 개념을 저희가 조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금회계라고 하게 되면 이 기금회계는 국가재정법에서 처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기금회계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그러니까 신축적이라는 얘기는 그 테두리 안에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기금회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특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그 자금 자체를 구분해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목적과 자금 두 가지를 구분하는 관점. 그런데 여기서 기금 회계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정부재정법은 떤 기금이 있으면 이게 한 해로 소진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기금 사업이 한 해, 두 해 계속 이월돼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체에서 보조금 받으면 어떡하나요? 대부분 올해 받은 거 다 쓰고 남은 건 반납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 목적, 특정한 목적과 자금이라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여러분들이 받는 것들은 대부분 목적만 해당이 되지 자금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른 성격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금회계라는 것은 목적과 자금을 같이 관리하는 관점입니다. 이 얘기는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좀 불편하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영리가 발전된 이론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게 이제 기금 회계를 말합니다. 기금 회계라고 하는 거는 회계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비영리 단체가 주로 채택해서 활용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다. 뭐 이건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포인트가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것은 책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나온 거는 profi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어떤 효율성, 수익성,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냐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뭔가 효율적이고 아니면 수익성이 나고 이 포인트보다는 누군가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해 준 자원 제공자에 대한 책임, 책무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한 위에 있는 특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강조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펀드라고 하는 기금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하는데 이 기금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도너 자원 제공자가 어떤 제약 조건을 부과했거나
아니면 내부, 보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관리 목적상 특정한 용도로 뺐던 기금들. 그래서 외부에 자원 제공자가 있었던 경우 자체적으로 지정한 기금들. 이런 두 가지로 나오는 기금입니다. 이제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얘기는 결국 비영리 단체가 책무성,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시, 스튜어드라고 하는 관점에서 누군가의 자원을 받아서 그것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가는 의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얘기는 미국의 이제 페이스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론서이고 비영리 쪽에 최근에 나와 있는 게 ASC 958번이 주로 많은 이론들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일단 좀 워밍업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회계를 그러면 관리하는 단위를 뭐로 할 거냐? 이제 지금 앞에서 회계 단위 프로젝트 두 가지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 단위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목적, 특정한 자금, 우리 앞에 봤던 얘기가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서 기금 있다 그러면 무슨 기금 이렇게 함 있으면 그 기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본이 있으면서 원본에서 이자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대출을 해주고 대여해주고 자금 자체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목적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성을 전제합니다. 계속성을 전제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성이 간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 가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는 회계 기간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자체가 계속성이라는 전제가 있다가 보니까 계속성이라는 얘기는 2월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럼 원래 쓰고 남은 게 내년에 2월 되니까 자산, 부채 이런 2월 되는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 이 부분들이 관리될 필요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얘기는 특정한 목적, 특정한 자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완성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사업 자체가 완성돼 버리면 이 프로젝트는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 자체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한시적인 운영이 되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시적으로 사업 수행 기간을 중심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관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2월 관리가 회계 단위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한 해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의 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질 수도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한번 끝나면 그 자체도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단위와 프로젝트를 구분해서 관리한다 그럴 때 이거 자체가 2월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자산, 부채를 계속 관리해야 된다면 회계 단위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 매년 사업이 일어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도 여름에 행사하고 25년에도 행사한다. 이렇다 그러면 물론 목적은 동일하지만 한 해 행사하면 그 행사에 들어왔던 수입, 회비, 지출 다 정리하고 끝나니까 그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더 바람직한 관리 방식이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와 프로젝트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전체 어떤 여러분 단체라고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체 여기서 있는 이렇게 박스 쳐지고 있는 거는 1년차, 2년차 연도를 좀 구분해 놓은 겁니다. 회계 단위가 어떤 단체가 연구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임대 사업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시죠. 이 회계 단위는 주로 뭐를 구분하게 되냐면 여러분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목적 사업의 성격을 뭐라고 구분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업하는 단체이냐
라고 하는 것이 회계 단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자금을 구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 교육을 따로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법인 전체가 하나인데 우리는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료 제공도 하고 세미나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프로젝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수행하는 목적 사업 단위로 최소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회계 단위는. 두 번째는 자금이 분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거 자체가 2월 관리되는 계속성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회계 단위로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도별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죠. 또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인사 노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법인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기금단체 지정 절차에 대한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식후기 교육도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교육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기서부터 계속 1년, 2년이고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프로젝트는 특정한 기간에 하면은 종료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육이라는 거는 계속 가니까 우리가 회계 기간으로 끊어주는데 이 프로젝트는 중간에 저렇게 회계 기간 사이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게 되죠. 물론 보조금 받는 경우는 거의 다 12월에 끝나지만 여러분 자체 사업이라 그러면 프로젝트가 기간으로 연장되면서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전체가 바로 교육 회계라고 하는 사업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쪽을 보게 되면 연구 쪽은 같은 관점으로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도 연구하고 결산 공시 양식도 개선하는 것도 하고 또 실무 매뉴얼 제작하는 것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연구가 하나의 전체 회계 단위 우리 기능 중에 연구 사업 중에 이런 프로젝트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임대 같은 경우는 보면 임대는 특별하게 손색이 필요 없죠. 그냥 해주고 돈만 잘 들어오면 되죠. 임대료가. 그래서 여기는 프로젝트 없이 회계 단위만 가지고 그냥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임대를 조금 더 목적을 다르게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임대는 임대를 해서 받았던 수입으로 목적 사업 쓸 때 얘기고 그렇지 않고 임대를 하면서 교육하는데 교육생들이 뭐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프로젝트가 또 다시 나눠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 단위와 프로젝트 이 개념 구분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색칠을 좀 다르게 하면은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우도 여전히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식부기 할 때 보조금을 받고 매뉴얼 작업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식화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단체가 하는 사업은 연구사업과 교육과 그리고 임대사업 세 가지가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큰 기능별로 그룹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계단을 나누고 그럼 연구사업 중에 우리 뭐 할까? 라고 보니까 처음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 연구해보자. 이거는 24년 8월 달부터 25년 1월 25일까지 쭉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 사업계획 잡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결산 공시 양식.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해보자. 이렇게 각각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돈을 썼던 것, 자금 집행한 것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다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교육사업 같은 얘기입니다. 1차년도, 2차년도 회계교육, 인사노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인세, 지정기금, 지정절차 우리 그 프로젝트 개념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여기는 따로 없이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회계 단위와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계 단위
주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주머니 하나 놓고 쓰면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나눠서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조직 안에서 남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A 회계 단위하고 B 회계 단위에 우리 전체로 보면 같은 식구지만 돈을 만약에 여기서 대신 썼다? 그러면 돈을 빌려줬다? 아니면 도와줬다? 이런 개념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보면은 회계 단위를 처음에 신설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금, 사업에 대한 필요한 얘기들의 기본금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얘기들 이체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올 때 여러 사업, 연구 사업도 있고 교육 사업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구를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후원합니다. 그럼 이걸 완전히 구분해서 CMS 약정에서 끌고 오면 되는데 하다가 보면 뭐 우리는 15일 날 후원금을 CMS로 끌고 온다.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후원 약정이 다르게 돼 있으면 들어오는 건 한 통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했는 데가 다른 데하고 이 관계들을 정리해 줘야 되게 되죠. 일반 경비, 부서마다 사업마다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따가 보면 자금이 딱딱 여유 있어서 가면 되는데 자금이 없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잠깐 주고받은 거냐 아니면 그쪽 사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냐 이런 얘기 따라서 나눠집니다. 인건비 분담하는 부분들, 인건비 분담도 아마 여러분 보조금 사업 하다 보면 A 사업할 때는 이 사람의 인건비가 30%, 여기는 20%, 저기는 50%. 그러면 돈 다 잘라서 나눠서 주기도 하죠. 여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돈까지 다 정확하게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 일단은 여기서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자금이 가는 경우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보조금 사업하고 관련돼서 보조금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자부담을 이체해서 그 통장 안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로 보조금 사업하다 보면 행정비 관련돼서 5%, 10%를 우리 쪽 인건비로 쓰라고 빼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되죠. 이런 얘기들도 회계 단위 간에 거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원천 징수세액 모아서 납부하는 경우 급여가 아까 같이 20%, 30%, 50% 나눠지면 각각에 대해서 원천 징수액도 따로 징수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한쪽으로 모아주고 납부는 한 곳에서 한다. 이런 얘기들. 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발생하고 이체하고 사용하는 것들. 임대사업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나왔는데 목적 사업으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법인세 환급할 때 그러니까 회계 단위마다 이자 소득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따로 있는 데서 이자 소득 환급받고 구분이 됐는데 법인 한 곳에서 전체를 통으로 받게 되면 거기도 나중에 배분해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가다가 보면 이렇게 회계 단위를 나누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이거 사업 중단하고 다시 이제 통합하자 이렇게 돼서 통합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회계 단위를 신설해서 나중에 통합할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요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다음 단계부터는 회계 처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 저 계정 과목이 저게 맞냐? 하변 대변이 맞냐? 그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은 회계 그쪽 시간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회계 단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겠구나 하는 컨셉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래들을 우리가 보니까 패턴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회계 단위 간의 거래가 있는데 이럴 때 자체 돈을 일시적으로 넘겨줬다가 언젠가는 회수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회수하지 않고 그냥 주고 끝나버리는 경우들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돈 줬으면 받을 거냐 말 거냐 두 가지죠. 그게 비용이냐 재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전제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쪽 사업에 필요한 시드머니로 투자하는 개념이 있고
일시적으로 돈을 대차, 잠깐 미수금 개념으로 넘겨주는 게 있고 아니면 일시적인 것보다 조금 더 길게 필요한 것들을 빌려주는 대여의 성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익 사업에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이때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 목적 사업에서 기부 받았는데 이 중에 얼마 금액 아니면 기본재산 정기예금 있는 것을 헐어서 건물을 샀다, 임대했다 이런 경우들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또 일시적으로 장기간으로 갈 때 기금간 미수금 또 기금간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이런 계정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 기금 회계 단위가 여러 개 나누어지지만 대외적으로는 이건 그냥 우리 내부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서 대조 계정, 서로 매칭되는 계정으로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재산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간의 회계 단위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르게 적어야 됩니다. 가끔은 어떤 데 이제 감사를 갔다가 보면 미수금 계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부 간의 거래에 있었던 것들을 미수금으로 잡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지급 잡아두고 근데 각 내부 회계 단위에서는 필요하지만 전체 관점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세팅하실 때 내부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완전히 구분시켜서 별도로 그래서 크게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또 지원금, 또 아니면 수익, 아니면 전입금, 전출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얘기 하나 또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계정 맞춰서 대조되도록 세트로 관리해 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눔쌤에다가 전화해서 계정 과목 이렇게 세팅해 달라면 대조되도록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눔쌤에서 아마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보고서가 조금씩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목에 내부 거래 제거라는 표현된 메뉴가 있습니다. 내부 거래 제거를 하면은 이런 대조 개정됐던 효과들이 다 사라지며 법인 총괄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조 개정으로 안 써버리면 그 내부 거래 제거가 활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회수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들 지원하는 경우는 타기금 전입 전출 그러니까 다른 회계 단위에다가 보내줬다 다른 회계 단위로부터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전체에서는 없애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과 무슨 수익으로 대조 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요거는 이제 꼭 이게 대조 계정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빌려주고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가끔 법인에서 그러니까 법인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지원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임대를 한다. 이런 경우는 뭐 지원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목적 사업이에요, 분명히. 우리 내부의 목적 사업인데 세법상 수익 사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세법은 여기 지금 이제 그 밑에 적어놨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 사업에서 뭔가 이익을 내서 목적 사업에 쓰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인세는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 사업에서 수익 사업으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주객이 전도돼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실 때 계정강원 세팅할 때 목적 사업, 비수익 사업에서 수익 사업으로 돈을 보낼 때는 항상 이쪽 투자금 이쪽 개념으로만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지원금 개념 안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돼요.